지금 당신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푸른색 수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저 여행의 도구일 뿐이겠지만 이 작은 종이 뭉치는 지구 반대편에서 사실상 영주권처럼 작동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세계 위건의 파워, 113개국 무비자 입국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 한국인에게 1년 무비자 체류는 물론 현지에서의 취업과 사업권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한국만을 본받고 싶은 나라로 지목한 곳, 유럽과 아시아의 거친 경계에 자리 잡은 와인의 발상지, 조지아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택한 데에는 뜨거운 감동과 냉철한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권 한 장에 담긴 외교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생존의 기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여권의 이 강력한 힘은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불과 40년 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에게 해외여행은 허락된 자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방공교육을 이수하고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만 겨우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시절, 일반 국민에게 관광은 꿈조차 꾸기 힘든 사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분수령을 지나며 비로소 여행 자유화의 문이 열렸고 그 짧은 한 세대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거침없이 지구를 누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의 기저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갈망과 눈물겨운 성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라는 숫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게가 만들어지기까지 대한민국은 남다른 길을 걸어야 했고 그 길 위에는 우리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국제 전문 기관이 발표한 2025년 최신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5국의 여권 중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인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193개국을 비자 없이 혹은 도착해서 간단한 도장만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실감나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대략 200여 개인데 사실상 전 지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프리패스를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위상은 어떨까요? 미국은 이미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중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적어서 해외여행 한번 하려면 서류 준비하다가 진을 다 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은 더욱 심각합니다. 갈 수 있는 나라가 40개국 남짓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여권 파워를 갖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특유의 균형 외교와 국민성을 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누구와도 완전한 적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섰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적대 관계였던 공산권 국가들과도 손을 잡는 북방 정책을 과감하게 펼쳤습니다. 적과도 대화하고 교류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결단이 오늘날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신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큰 몫을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소비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전 세계 입국 심사관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통과시켜도 안전한 최고의 손님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적 신뢰와 국민적 매너가 합쳐져 오늘날의 슈퍼 여권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푸른 수첩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세계인에게 발행한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입니다. 조지아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곳은 인류의 시원과 신화가 살아 숨쉬는 코카서스의 독립국가 조지아입니다. 지도를 펼치면 흑해 동쪽 연안, 북쪽으로는 거대한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을 이웃하고 있는 조지아의 위치가 선명히 들어옵니다. 그 뒤편으로는 해발 5,000제곱미터가 넘는 봉구리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는 코카서스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죄로 사슬에 묶였던 신비로운 땅이자 황금 양털의 전설이 깃든 고대 콜키스 왕국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남한의 70% 정도, 인구는 부산 광역시 수준인 37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그 땅에 담긴 역사의 깊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깊습니다. 서기 337년, 로마 제국보다 앞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조지아는 동방정교회의 오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해발 2,000제곱미터 산꼭대기에 고고하게 홀로 서 있는 게르게티 삼위일체 성당과 거대한 암벽을 깎아 만든 바르지아 수도원은 마치 중세 유럽의 시간이 박제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북쪽의 만년설과 서쪽 흑해의 온화함,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카헤티 지방의 포도밭은 이 나라가 왜 신이 세상을 창조하다 실수로 떨어뜨린 낙원이라 불리는지 증명합니다. 인류 최초의 와인이 태동한 8,000전년의 역사는 땅 속에 묻힌 거대한 항아리 크베브리 속에서 지금도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손님은 신의 선물입니다. 집집마다 직접 빚은 와인을 내어주며 낯선 이를 가족처럼 환대하는 이들의 정서는 어딘가 모르게 한국의 정과 닮아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강인한 땅이 이제 우리 한국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빗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조지아가 한국인에게 제공하는 비자 정책은 단순히 기간이 조금 긴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대 외교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보통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는 무비자 체류 기간을 확인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일본이나 유럽,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대개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체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려 365일, 온전한 1년의 무비자 체류를 보장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될 즈음, 이웃나라인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 국경을 잠시 넘었다가 당일치기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새로운 도장을 받는 순간 다시 1년의 자유가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이른바 비자런이라 불리는 이 과정이 조지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허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비자 신청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한 번 없이 수십 년을 그 땅에서 살아도 결코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무는 것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무비자 상태로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학교에 등록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권리를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증명하거나 몇 년의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인은 그저 대한민국 여권 한 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혜택인 영주권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과 다름없는 파격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2023년부터
중국인에게도 확대되었고 일본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조지아가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어 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조지아로 하여금 한국인에게만 이토록 너그러운 빗장을 풀게 만든 것일까요? 조지아가 한국을 이토록 특별하게 대우하는 비밀의 첫 단추는 뜻밖에도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니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동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세계 지리 시간에 이 나라를 그루지아라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30대 이상의 세대에게는 조지아보다 그루지아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루지아는 이 나라를 지배했던 러시아식 발음입니다.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그루지아라는 이름은 식민 지배의 아픈 상처이자 지우고 싶은 굴욕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던 창씨개명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조상의 성씨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이며 영혼을 잠식하는 일인지 한국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조지아인들에게 그루지아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진 후 독립한 조지아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침략자의 언어인 그루지아로 부르지 말아달라. 우리 본래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익숙한 이름을 왜 바꾸느냐며 귀찮아했고 미국의 조지아주와 헷갈린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눈치를 보던 나라들은 의도적으로 그루지아라는 호칭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2011년 한국 정부는 조지아의 요청이 있자마자 외교부 공문서부터 교과서, 지도, 방송 자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표기를 정역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당신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지아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 건넨 동병상련의 진심이 국경을 넘어 통한 것입니다. 세계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며 침묵할 때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유일한 친구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의와 존중의 태도가 쌓여 오늘날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K-팝의 나라가 아닌 영혼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고마운 형제의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가슴을 후벼 팠던 이 절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코카서스의 들판에서도 똑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지아, 두 나라는 지도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조지아 역시 러시아 제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세력의 그늘 아래서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강요당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루지아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모국어를 부정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978년 소련이 조지아어의 국어 지위를 박탈하려 하자 트빌리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건은 우리의 3.1 운동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공통분모는 두 나라 사이에 동병상련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인이 조지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었던 것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겪었던 그 모진 세월에 대한 위로이자 다시는 누군가의 정체성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인류애적 연대였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자신들의 자존심을 유일하게 지켜준 나라가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유대 이면에는 더 차갑고 절박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 세력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단련해야 했던 운명. 조지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반가움을 넘어선 일종의 경외감에 가깝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 풍파를 견디고 저토록 찬란한 꽃을 피워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들은 감정의 교류를 넘어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해답을 대한민국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에게 건네는 파격적인 환대 속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지도상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과 외교를 결정한다는 냉혹한 원리입니다. 조지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라는 점은 축복이었으나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화약고가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북쪽 국경 너머에는 거대한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한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조지아 영토의 10%, 즉 아브하지아와 나모세티아라는 두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경상도 전체를 빼앗긴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들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현실 속의 조지아는 자국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채 매일같이 국경이 야금야금 밀려 내려오는 공포를 견디고 있습니다. 2008년, 조지아는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단 5일 만에 끝난 이 전쟁에서 조지아는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수도 트빌리시 인근까지 진격했을 때 조지아인들이 느꼈던 그 실존적인 공포는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조지아 국민들은 텔레비전 화면 속 우크라이나의 비극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이제 막연한 상상이 아닌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지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나토와 유럽연합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단 안보의 우산 아래 들어가야만 러시아의 야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우려해 조지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돕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국제사회에서 조지아는 사실상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고독한 사투의 현장에서 조지아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생존의 롤 모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조지아의 주변에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국가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지아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조지아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방국을 경제적, 정치적 본보기로 삼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분명 세계적인 선진국이지만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소련의 식민 지배 아래 신음했던 조지아인들이 또 다른 제국주의 역사를 가진 국가를 진심으로 동경하고 본받기에는 정서적 거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독보적인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자원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일궈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K방산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대 세력과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번영을 이룬 한국의 모습은 현재 조지아가 처한 절박한 환경과 거울처럼 닮아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경제를 부흥시키고 한국의 검증된 방위산업 기술을 도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재들이 조지아로 들어와야 하고 한국 기업의 뿌리가 이 땅에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그저 와서 사세요 라며 빗장을 통째로 풀어버린 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조지아의 미래를 건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성공한 모델을 통해 거인들 사이에서 주권을 지키며 번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제 조지아에게 한국은 닮고 싶은 미래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국가적인 생존 전략과 거창한 외교 담론을 뒤로하고 실제로 조지아의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엔 한국인들이 일궈낸 또 다른 삶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파격적인 비자 혜택과 저렴한 물가는 서울의 숨가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의 중심계에서 한 달을 머물러도 주거비와 생활비를 합쳐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조지아를 약속의 땅으로 각인시켰습니다. 2,000원짜리 커피 한 잔과 5,000원짜리 따뜻한 한 끼 식사, 유럽의 고풍스러운 정취를 동남아시아의 물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이곳에 매료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낯선 땅에서 마주하는 뜻밖의 익숙함입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에 둘러싸인 것과 달리 조지아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포도나무 뿌리에 고기를 구워내는 무츠바디는 우리네 삼겹살 직화구이의 불맛을 떠올리게 하고 매콤하고 걸쭉한 소고기 수프 하르초는 영락없는 육개장의 맛을 품고 있습니다. 육즙 가득한 조지아식 만두, 흰 칼리를 한 입 베어 물 때 여행자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기묘한 향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친밀감은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로 완성됩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을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호의가 가득합니다. 택시기사가 무심코 틀어주는 K-팝 선율, 식당 주인이 서툰 한국어로 건네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낯선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제 조지아에는 단순히 여행을 넘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를 열어 정착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과 조지아인의 국제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통계는 두 민족 사이의 교류가 깊은 정서적 유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창한 조약보다 강력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것이 지금 트빌리시의 푸른 밤을 채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향기입니다. 결국 손바닥만 한 여권 한 권에 담긴 것은 단순한 출입국 허가증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격 그 자체입니다. 조지아는 그 국격을 알아본 나라입니다. 수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한 중국의 자본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시스템도 아닌 오직 한국을 파트너로 삼은 조지아의 선택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준 작은 배려를 잊지 않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민족을 알아본 그들의 환대는 외교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가진 이 강력한 힘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슈퍼 여권의 지위는 재더미에서 일어선 부모 세대의 땀방울과 세계 어디를 가도 법을 존중하고 품격을 지켜온 이름 모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유산입니다. 조지아는 지금 그 유산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지아가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긴장, 아직은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요동치는 내부 정치 상황까지 그곳에는 분명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빗장을 풀어버린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만나는 한국인 한 명 한 명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얼굴이 됩니다. 여행자로서 예의를 지키고 체류자로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사업가로서 약속을 지키는 그 당연한 행동들이 모여 푸른 여권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와인의 땅 조지아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우리를 환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작은 배려가 수십 년 뒤 거대한 신뢰의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아처럼 한국을 본받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여권의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계 각국의 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뒷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